자, 다시 시작해 봅시다. 어, 아직 11시가 안 됐는데, 좀 일찍 왔네요, 제가. 다, 11시다. 다 오셨어요? 네, 자, 가봅시다. 여러분은 수영 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수영 선수는 보통 아주 멋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수영을 꾸준히 하면 저런 몸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수영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영 선수의 몸이 좋은 것은 수영을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수영 선수는 수영하기에 알맞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것이지, 수영을 해서 몸이 멋있어진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화장품 광고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장품을 써서 예뻐진 것이 아니라 예쁘기 때문에 광고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수영 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이라고 합니다. 자, 수영 선수, 요거 좀 볼게요. 수영 선수는 몸매가 좋다. 몸매가 좋다. 자, 요것 좀 보고 갈게요. 이 몸매라는 말은 사실 여자한테 많이 씁니다. 여자. 오, 여자가 몸매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남자는 뭐라고 그러냐? 남자는, 체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세요. 물론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바꿔서 쓸 수 있는데 보통 야, 몸매가 좋다라고 하면은 아,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 체형이 멋있다. 그러면 남자구나.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수영 선수는 몸매가 좋아요. 맞죠? 맞습니다. 수영 선수 보면 몸매가 다 예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영을 하면 몸매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misunderstand예요. misunderstand. 이거 오해라고 하고요. 또는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몸매가 좋다. 그래서 수영을 잘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수영 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수영 선수는 보통 아주 멋있는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수영을 꾸준히 하면 저런 몸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수영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영 선수의 몸이 좋은 것은 수영을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수영 선수는 수영하기에 알맞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것이지, 수영을 해서 몸이 멋있어진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화장품 광고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장품을 써서 예뻐진 것이 아니라 예쁘기 때문에 광고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수영 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짜잔. 1번. 1번이죠.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한다. 요게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 같은 걸로 수영 선수 얘기를 했고 화장품 모델, 광고 모델을 했습니다. 이 화장품 광고 모델은 피부가 좋아요. 피부가 좋아요. 왜? 화장품을 썼으니까. 아니에요. 피부가 좋으니까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하는 거지. 화장품을 썼으니까 피부가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보는 것이다. 2번에요. 몸이 좋고, 그냥, 평소. 수영선수는 보기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죠? 네, 다시 이번은 2번입니다. 이건 사실이죠. 네, 몸매가 좋다. 몸이 좋, 네, 좋습니다. 자, 여기 3번 보면 3번. 짜잔. 수영을 꾸준히 하면 수영선수 몸매를 가질 수 있다? 아니요. 네, 몸매가 좋으면 수영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슬픈 일입니다. 저는 드미트리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 네. 드미트리 씨는 수영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딱 잘해요. 네, 좋아. 네? 네. 좀 잘해요. 네. 그죠, 그죠. 네. 수영 선수 몸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수영을 잘해. 이런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43번.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중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잠시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고 시작합시다. 수학자죠, 수학자. 매스매틱, 수학, 수학자,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냐면, 짜잔, 짜잔, 짜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자, 다시 봅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중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 기원전 500년경에는 다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건물의 균형과 견고성이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별한 측정 도구가 없었던 당시에 수평과 수직, 즉 직각을 측정해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피타고라스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통해 직각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직각 삼각형의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은 다른 두 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면적의 합과 같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측정법을 통해 건물의 기초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고, 더 크고 더 튼튼한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자, 43번부터 볼까요?
2번. 네, 맞아요. 수학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을 때 잘 들어봅시다. 44번 봅시다. 2번. 몇 번? 2번. 아, 맞아요. 직각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요걸 직각이라고 그래요. 렉트, 렉탱글? 아, 뭐라 그러지? 네, 직각이라고 그래요. 90도. 90도. 직각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었으니까 더 큰 건축물. 자, 이게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만약에 집을 요렇게 지었어. 요렇게. 또는 집을 요렇게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무너지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짜자잔 딱 직각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그죠? 튼튼해집니다. 90도가 되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직각을 measure, 특정할 수 있게 되어서 큰 건축물, 튼튼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중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 기원전 500년경에는 다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건물의 균형과 견고성이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별한 측정 도구가 없었던 당시에 수평과 수직, 즉 직각을 측정해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피타고라스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통해 직각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은 다른 두 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면적의 합과 같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측정법을 통해 건물의 기초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고, 더 크고 더 튼튼한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네,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통해서 세 변이라는 것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 세 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A, B, C. 그리고 요거요.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면적. 다른 두 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의 합.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요거요. 이제 다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PPT로. 그래서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정사각형을 만들고 여기에서 정사각형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면
A는, 아니. A 더하기 B는 C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여기가 A, B, C니까. 요렇게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들어봅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뽑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고민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가장 좋은 것, 즉, 최선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최선도 차선도 없으면 최악이 아닌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만약에 뽑을 사람이 없다면서 투표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안 좋은 사람이 우리의 대표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참여로 그렇게 최악을 걸러내다 보면 정치는 조금씩 발전하게 되고 언젠가는 진짜로 국민을 위해 일할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조금만 하고 다시 한번 들은 다음에 답을 선택해 볼게요. 자, 이 캔디데이트라고 그러죠. 캔디데이트 후보죠. 후보가 있습니다. 이 후보인데, 이렉트 이거 맞나? 선거. 선거에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베스트야. 베스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예요? 월스트예요. 월스트. 이거를 한국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최선이라고 합니다. 최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최악이라고 해요. 최악. 알겠죠? 최악, 최선.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잖아요. 세컨드. 그래서 차선이라고 얘기해요. 차선. 이 친구는 밑에서 두 번째. 두 번째로 나빠. 이거를 차악이라고 합니다. 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거를 해보잖아요. 정치에서 선거를 해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 없어. 없어. 다 나쁜 놈들이야. 다 나쁜 놈들. 다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나쁜 놈 4명이 나왔어. 아, 다 쓰레기야, 쓰레기. 갈비지. 나는 진짜 싫어. 누가 싫어? 1, 2, 3, 4 다 싫어. 1, 2, 3, 4 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왜 해야 되냐? 얘는 안 되잖아. 최악이잖아. 최악이다. 얘 안 돼. 얘 안 돼. 그나마 얘가 나아요. 얘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자, 얘네는 최악이야. 얘는 최악. 두 번째로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럼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꼭 투표를 하자. 다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투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뽑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고민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가장 좋은 것, 즉, 최선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최선도 차선도 없으면 최악이 아닌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만약에
뽑을 사람이 없다면서 투표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안 좋은 사람이 우리의 대표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악이 아닌 사악을 선택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참여로 그렇게 최악을 걸러내다 보면 정치는 조금씩 발전하게 되고 언젠가는 진짜로 국민을 위해 일할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45번 봅시다. 몇 번이에요? 4번. 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된다.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4번이죠. 46번. 3번. 네네네네. 3번. 3번이죠. 정치에 참여하자. 뭐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다. 역설하다. 네, 잘 찾고 있습니다. 자, 복제. 클론이라고 하나? 복제 인간. 클론이라고 하죠. 클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임준 씨가 있어요. 임준 씨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카피하는 거야. 카피. 카피해가지고 임준2가 나왔어요. 임준2. 얘를 뭐라고 그래? 클론이라고 해요. 그죠? 클론. 그래서 요 복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임준이요. 임준 씨가 카피를 해요. 누가 신청했어? 임준 씨가. 임준 씨가 신청을 했어요. 이게 얼마 정도 들까? 한 이 정도 돈이 들 거예요. 천만, 이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10조. 10조 정도면 될 것 같아. 10조. 10조. 원. 자, 10조 원이 가지고 카피를 하나 했어.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돈이 많아. 카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어디에다가? 섬에다가. 아일랜드. 영화도 나왔죠. 아일랜드. 아일랜드에다가 가둬놔요. 이렇게. 프리즌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live my happy life.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얘는 프리즌에 있고요. 이 친구는, 클론은. 그리고 리브 마의 해피 라이프를 살다가 갑자기 병이 생겨요. 어디에? 하트, 심장에. 심장에 병이 생겨. 괜찮아. 괜찮아. 나는 돈이 많아서 미리 준비해놨지. 얘 심장. 얘 심장은 건강해. 나의 심장은 고장이 났어. 바꿔. 야, 넌 죽어. 그리고 심장 가져와. 가져와서 다시 live my happy life를 사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휴먼이야? 아니야. 얘는 스토프야. 그럼 물건이죠, 물건. 그죠? 나의 중요한 물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맞춤형 악이라는 거예요. 맞춤형 악이. 인간을 복제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난치병. 난치병은 뭐냐면, 난이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어렵다. 치는 뭐야?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얘기한다.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난치병. 이 심장병 치료하기 어렵잖아. 해결했어. 이걸로 클론으로 해결했다. 복제인간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 과학은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기술을 통해 이제는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맞춤형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죠. 만약을 대비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치병에 걸렸을 경우에 장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인간의 수명은 더 늘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춤형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가진 두 개체가 있는데 하나는 인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부속품 저장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비윤리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가치 있는 것이며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맞춤형 악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더 이상 거론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47번 한번 풀어볼까요? 3번. 4번이요.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여기 보면 이거예요. 맞춤형 아기를 통해 난치병 문제를 해결했다. 현대과학은 인공장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아, 아니에요. 예정이죠, 예정. 어? 아마 기술이 발달하면 그렇게 될 건데,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 휴먼 라이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예, 요거는 생명 연장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성공했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명 연장을 위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3번이 맞고요. 48번. 2번. 2번. 안 돼. 자, 요거는 같이 볼게요. 남자는 3번. 네네네.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 ethics. 그죠? 윤리에 대한 얘기예요. 또는 뭐 이제 morality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가깝겠죠? 근데 여기 B라고 써 있어. B. 비윤리성. 그러니까 ethics가 아니다. 잘못됐다. 야, 그럼 얘 어떡하냐, 얘. 클로. 얘 감옥에 살다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일랜드. 한국 제목으로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외국 영화죠. 미국 영화. 아일랜드 보면은 이 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은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이라는 말로 역사적 사실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흥미로울 텐데요. 왜 만약은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정하는 몇 가지 사실로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보스니아 청년이 쏜 두 발의 총알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그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것은 그 시작 시간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만약에 총을 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죠. 역사에 만약에 없다는 말은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닌 여러 상황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어려운데, 잠깐 히스토리를,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워 원. 이거 맞나요? 제 1차
세계대전. 한국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세계대전. 제 1차 세계대전인데, 요게 1914년인가? 일어났을 거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 맞아요. 1914년. 1914년부터 1918년. 지금 기억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보스니아 청년, 젊은 남자가, 황태자, 오스트리아, 황태자, 왕자죠, 왕자, 프린스. 황태자 부부를 죽였어. 죽였어요. 총으로 쏴가지고. 그 암살이라고 하죠. 암살. 빵! 쏴가지고 죽였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마차에 타고 있는데, 마차에 타고 있는데, 보스니아 청년이 건으로, 총으로 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이 됐어. 스타트.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죠. 테이크, 브레이크. 테이크 플레이스. 뭐, 이런 건데, 자, 브로큰? 뭐, 이렇게 됐는데, 제1차 세계대전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만약에 이 보스니아 청년이 황태자 부부를 않았다면 1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쟁은 했을 겁니다. 왜 이 전쟁을 했냐? 이런 이유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아주 작은 이유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설명이. 그래서 반드시 이게 원인이다, 결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컴플렉스하게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이라는 말로 역사적 사실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흥미로울 텐데요. 왜 만약은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정하는 몇 가지 사실로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보스니아 청년이 쏜 두 발의 총알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그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것은 그 시작 시간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만약에 총을 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죠. 역사에 만약에 없다는 말은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닌 여러 상황의 상관관계를 우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49번은 몇 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50번은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는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There is no if in histor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시, 뭐 보스니아의 청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세계 1차 대전 이런 예시를 들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자세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게 맞습니다. 좀 어려웠죠? 그러면 역사는 만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이 보스니아 청년의 두 발의 총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인과관계를 봅시다. 와 상관관계. 이게 좀 재밌는 일인데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보통 이제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 사이언스. 과학적인 얘기죠. 과학.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상관관계는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 관계가 있어. 관계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 음식을 3000kcal 칼로리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이 찌죠? 살이 찌다.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안 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다시. 예, 죄송해요. 잘못했어.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요. 헬스장, 짐에 가요. 짐에 가서. 무슨 운동을 해요? 스쿼트를 해, 스쿼트. 스쿼트, 그랬더니 다리 근육, 하체 근육이죠? 하체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맞죠? 이거 맞잖아,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타민, 비타민을 먹어. 비타민을 먹었더니, 비타민을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다리 근육이 많아졌어. 다리 근육, 하체 근육이.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비타민을 먹었는데, 하체 근육이 생겼어. 이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이 맞거든요? 맞아요. 비타민을 먹어요.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할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체 운동, 다리 운동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이 많아져요. 결과적으로 비타민을 먹으면 다리 근육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관관계입니다. 요거는 인과관계, 요거는 상관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자, 우리 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셔틀콕 아시죠? 셔틀콕. 짜잔. 짜자잔. 배드민턴. 슉. 쭉. 배드민턴. 민- 이거는 배드민턴 채. 얘가 셔틀콕이죠. 이거는 이제 회원 모집할 때 많이 쓰는 말이라서 알아두면 참여, 좋을 것 같아. 뭐요? 참여 분이면 참여해도 됩니다. 네네네. 좋아요. 누구나 참여해도 됩니다. 조금 바꿔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걸로 해볼게요. 자, 니은. 연락 주시기, 아, 연락 주시,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모두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십시오.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게 더 좋아. 보다 이게 베스트예요. 요거는 베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잘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떠벌림 효과에 대한 그림. 좋은 것이다.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helpful. 또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모두 말하고 다니면 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면 되겠어요. 자, 니은 봅시다. 해야 한다. 계획대로. 자, 여기 이거를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계획을 세우면 계획. 계획을 세우면은 실제로 해야 되죠. Do it. 그죠? Just to do it. 실천이죠. 실천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자, 계획을 말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자신이 내가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답이 조금 이제 잘못 나왔는데 여기는 는다 이런 것들로 나와야 되는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이거 틀렸어요. 말한다. 가리킨다.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떠벌림 효과란이라고 해서 definition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의, 개념이 나와야 돼요. 개념. 그래서 떠벌림 효과란 무엇을 말한다, 가리킨다. 뭐요? 모두 말하고 다니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얻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효과. 효과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죠? 이 떠벌린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 담배 끊을 거야. 나 담배 끊을 거야. 나 담배 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그리고 계속 물어봐. 담배 끊었니? 그러면은 나는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떠벌림 효과라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천이죠. 내가 계획을 말했어. 그 이후로도 자신이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도 말해준다. 여기 틀렸어요. 줍니다 하면 안 돼요. 말해준다,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채워가는 거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3번 봅시다. 수입차 판매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200에서 300자를 쓰는 건데, 여기는, 자, 보세요. 수입차 판매 추이에서 변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추이. 추이를 했는데, 국내 수입차, 임포트죠. 임포티드 카 등록 대수. 차가 많아졌네. 많아졌어. 그럼 왜 욕을 해야 되죠? 왜 많아졌지? 왜냐면 관세. 아,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많이 나오죠. 무역할 때, 트레이드 할 때 텍스를 매기겠다. 트레이드 텍스, 관세예요. 관세가 영어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다 알 거예요. 트레이드 텍스다. 그죠? 트레이드 텍스, 관세예요. 관세가 줄어들었어. 관세율이. 그래서 수입이 늘어난 거죠. 임포트가 늘어난 거예요. 수입이. 그래서 수입차가 많아졌다. 요 빨간색. 요거를 하나 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독일, 일본 차 보니까 이 독일 차는 올라갔어. 올라갔어. 일본 차는 내려갔어. 왜? 왜 그러지? 보니까 이미지가 달라. 이미지. 독일 차는 뭐야? BMW, 아우디, 어디고? 벤츠, 폭스바겐. 폭스바겐. 요건가? 벤츠, 아우디, BMW. 뭐냐? 이 BMW 이렇게 쓰나? 아, 모르겠어. BMW. 얘네들 진짜 좋은 차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차 뭐야? 일본 차는 뭐지? 잘 몰라. 혼다 이런 게 있죠. 혼다. 네, 써볼까요? 혼다. 그 다음에 토요타. 토요타에서 나온 렉서스. 잘 몰라. 아, 그냥 외국 차인가 보다. 이런데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와, 아우디다. 와, 벤츠. 뭐 이런 데니까요. 그래서 이민지가 고급차다. 럭셔리하다라는 거야. 럭셔리.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 독일차. 럭셔리하니까. 이미지가 좋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느냐? 짜잔. 자, 수입차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에. 그래서 여기 보면 5년 동안이네요. 지난 5년간 수입차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는 2009년 7만 대, 7만 대죠. 7만 대에서 7만 대에서 2014년 뭐요? 21만 대로에서 로 이렇게 했죠. 크게 큰 폭으로 죠? 큰 폭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 딱 3배예요. 3배나 이렇게 써도 돼요. 3배나. 7, 3, 21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자,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자, 써드릴게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이렇게 써주면 딱 좋습니다. 원인은 관세율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봅시다. 자, 다음 독일, 일본 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독일 차는 같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간 뭐라고 했어? 독일 차는 꾸준히 증가했죠. but 일본 차는 꾸준히 감소했어요.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but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반면. 반면에
아, 좋아요, 좋아요. 누가 대답했어. 반면에 라고 써야 된다. 아주 잘했어요. 반면에. 독일, 일본차 수입차, 독일, 일본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독일 차는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어? 일본 차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고요. 원인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써도 되고, 또는 이는 이걸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는 예? 독일 차는 고급차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미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독일 차는 고급차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모범 답안을 볼게요. 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또는 최근 5년간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금 국내 등록된 수입차의 대수를 살펴보면 2009년 약 7만 대에서 2014년 약 21만 대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면 3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수입차 판매가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 데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일본차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렇게 한 거죠. 고객들이 독일차는 고급차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독일차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이 끝나는데 카피에다가 셀프 숙제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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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미트리 씨는 내일 시험을 보지만 그래도 숙제하세요. 알겠죠? 음. 자, 그럼 600. 내일 다른 사람들이 시험 안 보려고요? 야, 근데 딜도라 씨랑 말리사 씨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험 봐야 전 돼. 해요. 2번. 나 말리사 씨 보고. 네. 네, 시험 잘 보시고요. 네. 어디 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서 보세요? 저는 강원도 가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아침부터 한 5시부터 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숙제하지 마세요. 숙제하지 말고 잘 갔다 오세요. 자, 드미트리 씨도 숙제하지 아, 이거 말고. 가까워요. 나는 되게 7km밖에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잘 가까워요. 신청하셨네. 네네. 딜도라 씨 시험 봐요? 네, 저도 볼 것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딜도라 씨 어디? 대학교. 에, 40분 대학교? 걸려요. 차로 가면. 40분 걸려요. 차로 가면. 괜찮네, 충북대학교. 괜찮네. 어? 괜찮아요. 가까워요, 저도. 아, 우리 말리사 씨 강원도에 가야 됩니다. 음. 강원도 가서 여행하고 오세요. 강원도에서 연차도 토픽. 썼어요. 아, 진짜요? 연차 신청했어요. 아, 강원도 어디라고요? 어, 춘천? 좋다. 음, 네. 좋죠. 가까워요. 밤섬 갔다 오시고요. 음. 밤섬 가서 구경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 문제 더 하고 한 문제 더 합시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다 직업이 있죠.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죠?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직업은 중요하다. 직업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근데 직업 선택을 고려할 때, 고려하다가 뭐야? consider, 생각하는 거죠. consider.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업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는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직업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가 일을 하는데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많아요. 그죠? 내 인생, 내 라이프, 마이 라이프. 내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 일하는,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해야지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 나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 직업이 나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난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내 일이, 내 직업이 나와 잘 맞는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려면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짜잔. 방금 일이 나와 잘 맞는다. 잘 맞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울린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준 씨는 말하는 것을 좋아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선생님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연구하는 거 좋아해. 막 컴퓨터로 만드는 거 좋아해. 이런 사람들은 프로그래머, 코딩, 이런 쪽으로 일을 하면 좋겠죠. 나는 물건을 파는 거 너무 재밌어.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 비즈니스맨이 되면 되겠죠. 어? 일이 나와 잘 맞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성이라고 합니다. 적성. 적성이 중요하다. 이 일이 나와 잘 맞는지, 이 일을 할 때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이 일이 나에게 쉬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다 적성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야? 왜 일을 하는가? Why 일을 해요? 돈 때문이죠. 그래서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그래서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돈이 곧 열정,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주거든요. 이 돈이 성취감, 성취감. 아, 나는 뭔가 해냈어. 아, I did it.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취감, 곧 만족을 준다. 만족. 그래서 돈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아야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에 50만 원 줘. 그러면 못 하잖아. 내가 아무리 적성에 맞아도 그 일을 계속 못 해요. 한 달에 뭐 200만 원은 받아야지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적성과 돈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여기 같이 얘기를 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여러분들은, 어, 똑같이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 이상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일정 시간 일을 하게 된다. 보통 주 40시간 일하죠. 그런데 어떤 직업이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럴 때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좋다. 무작정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다 보면 행복한 삶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은 곧 행복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first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성이다. 그 직업이 나의 성격과 능력에 잘 어울리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즐기고 어떤 것에 관해 설명하는 일에 재미를 느낀다면 선생님 해야죠. 교육직. 그 다음에 영업직 해야죠. 물건 팔 때 설명해야 되잖아.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 교육직이나 영업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혼자 조용히 일하는 것이 편하다면 온라인 개인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인터넷이죠. 온라인 개인 사업. 자, 어떤 것에 관해서 알아가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면 연구하면 돼요. 스터디.
study에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정신적인 만족감이나 일에 대한 성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은 오래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적성이고요. 적성. 이번에는 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돈 얘기. 자, 일에 대한 성취감은 보수. 이게 돈이에요. 페이요. 보수가 넘어 적어도 줄어든다. 보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거예요. value. 그죠? 평가받는 척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누군가에게 보수가 생계수단, 생활비가 되는 거죠. 생활비. 생활비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기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보수, 월급, 연봉, 수당, 급여. 이렇게. 급여. 이게 월급이에요. 월급, 보수, 그다음에 연봉. 이거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수당. 수당은 조금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느낌이죠. 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다 한번 구글링, 딕셔너리에 한번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카피를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프도 한번 써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시험 잘 보고 오셔서 그리고 네, 다음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음. 내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고 좋은 소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네, 복시세. 네. 그럼 네. 사회 도와 프로그램 어디부터요? 네, 뭐요? 사회 도와 프로그램 언제부터요? 선생님 수업을. 월요일부터 또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네. 네네. 그럼 월요일 만나면 돼요. 네. 네네. 드미트리 씨는 시험 잘 보고 와서 월요일날 네. 또 봐요. 네. 네네. 디도라 씨, 완리선 씨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함께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파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파이팅!